사사건건 플러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새해 일주일 만에 베이징 방문에 나섰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홍현익 실장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기차 타고 갔고요. 그죠? 네. 네 번째고 오전에 도착했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경에 도착한 11시 것으로 죠. 보이는데요. 네.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이 특별 열차를 타고 가면 한 11시간 정도에서 1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저께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정상회담 일정을 수행하고 10일까지 2박 4일 정도 정상회담 일정이 수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어느 언론사가 일보를 터뜨리고 나서 기자들이 바빠지고 그 뒤에 한참 뒤에 두 나라가 발표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냥 중국과 북한이 다 발표해 버렸어요. 작년 처음 3월 달에 갔을 때는 네. 저게 뭐 이상하게 단둥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뭐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그게 쇠판으로 그러니까 방탄 가림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건 김정은이다. 다른 어느 누가 가더라도 저렇게 했을 리가 없다 이랬는데 이번에도 그 호텔에 그 압록강대교 건너면 바로 큰 호텔들이 있거든요. 거기 손님을 하나도 안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김정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궁금증을 그냥 북한과 중국이 바로 풀어줘서 오늘 아침에 그냥 아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방문한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네. 흔히 하는 말로 정상국가 뭐 네. 다른 나라들처럼 보통의 나라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중국 CCTV가 아침에 발표하는 모습, 그다음에 방금 들어온 조선중앙TV가 발표하는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中共中央对外联络部新闻发言人1月8号在北京宣布，应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邀请，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1月7号至10号对中国进行访问。 최고領導者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주최 108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김영철 동지, 리수영 동지, 박태성 동지, 리용호 동지, 노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네, 화질도 좋죠. 조선중앙TV가 아침에 김정은 위원장 출발하는 걸 촬영했다가 오후에 지금 방금 그대로 보여준 걸 저희가 녹화해서 보여드렸습니다. 3박 4일이지만 어제 출발한 거니까 벌써 하루 지났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인데 목요일 날은 뭐 내일 저녁이나 출발한다고 치면 사실상은 오늘 내일이죠. 일정. 오늘은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뭐 금색대청 뭐 그런 데서 지난번에 보니까 뭐 제일 화려한 방에서 뭐 의장대 사열도 하고 뭐 정상회담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오늘 이제 주요한 얘기를 할 거고요. 내일은 이제 이설주 여사나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가겠죠. 아마 조호대에서 이제 식사 그 조호대에서도 거기가 이제 영빈관인데 거기서도 제일 좋은 식당에서 뭐 청나라 황제들이 쓰던 그런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오늘이 또 김정은이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일에 대한 뭔가의 파티 같은 거를 해줌으로써 아마 북중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런 거 정말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일날인데도 자기 쉬거나 가족들하고 놀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장군님 뭐 이러면서 아마 북한에서는 선전이 대단할 겁니다. 그런 거 하겠군요.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이 기회를 또 활용해서 생일날 나한테 형님한테 왔으니 내가 잘해주지 그러면서 아주 큰 파티를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 오늘 아침에 평양을 출발하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그 내각들이 이렇게 관료들이 서열에 있는 모습 영상으로 보셨고요. 베이징에 도착하는 모습도 들어와 있습니다. 외신 영상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특별 열차가 베이징역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반대편에서 좀 더 가까이 촬영한 영상도 있고요. 열차가 들어온 다음에 경호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나오고 뒤에 이제 검은 차량들이 따라 나옵니다. 시민들도 다 촬영을 하고 있죠. 경찰 호위를 받으면서 시내로 진입하고요.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시내 왕복
12차선 도로인데 네, 한쪽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네, 보고 계십니다. 조호대 국빈관에 도착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숙소가 뭐 그동안 3번 방문 동안 다 여기 머물렀죠. 그렇죠. 네. 아니죠. 한 번은 저 다롄에 갔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두 번째는 다롄이었어요. 네, 그땐 베이징을 가지 않았으니까요. 네.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건 발표가 돼 있는 거죠. 뭐 오늘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오늘 공식 회담을 하고 내일은 이제 아마 친교 행사 그리고 말씀하신 김정은 것처럼. 위원장이 뭐 어느 한 곳을 상징적으로 방문한다거나 네. 뭐 그런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간 인물들 준비가 됐으면 좀 볼까요? 네. 일단 김영철, 리용호, 외상 저 두 사람은 3차례 방중을 모두 수행했다. 공교롭게도 폼페이오의 카운터파트가 김영철에서 리용호로 바뀐다. 뭐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자, 수행단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까? 저기 노광철은 인민무력상인데 네.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위상이 완전히 추락해서 저기도 서열이 맨 꼴찌입니다. 저 사람이 국방장관인데 인민무력상 아, 노광철. 그래요? 네. 지금 북한의 그 총정치국장 같은 사람이 2인자였는데 네. 지금은 막 10인자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김정은이 국방이나 안보보다 오히려 경제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박태성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정치 국원이고 노동당 저 국방장관보다도 더 위인데 저 네. 사람은 과학기술 교육 담당 부위원장입니다. 노동당에. 근데 정치국 국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원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돈독히 하려는 게 뚜렷하고요. 지금 중국과 북한하고 본격적으로 경협이 되면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시 전체를 하나를 건설해 주거나 아니면 스마트 농업, 영농 방법도 아주 첨단 기술 이런 데 김정은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이 진짜 경제 발전하면 농업 같은 거 우리도 스마트 농업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북한은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스마트 농업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정은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관심이 예,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중국은 또 얼마든지 기술을 이전할 네.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야, 좀 내가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네. 좀 핵 문제는 좀 내려놔라. 이런 식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설주 여사 당연히 따라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영상은 안 들어왔는데. 네, 네. 같이 가고 그다음에 부부가 또 이제 동반해서 그 리설주 여사 특유의 외교를 지금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같이 간 분들이 사실 이제 현재 북미 관계와 핵 협상 주도하는 인물들로 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핵화 문제하고 중국의 역할론을 지금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노영희 변호사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2차 북미 회담이 곧 날짜와 장소가 잡힐 것 같은데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 할까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작년을 보면은 조금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3월 달에 베이징을 기차 타고 가가지고 네. 시진핑 주석 만난 다음에 거의 한 달 조금 못 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5월 8일 날 또 갔는데 그때는 다롄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네. 갔다 온 날 폼페이오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중국을 갔어요. 네. 그게 이제 3번 간 건데 그렇다면 작년의 경우를 보면 두 번째 시진핑 만나고 약 한 달 뒤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순으로 보면 지금 김정은은 한 달 뒤쯤 아직 날짜는 안 잡혔지만 한 달 뒤쯤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땡겨서 시진핑 주석과 상의하러 가는 전략 협의. 전략 협의도 하고 만약에 지금 요번에 틀어졌을 때 북미 관계 틀어졌을 때 시진핑 주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정권이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고 네. 미국이 상응 조치만 하면 난 비핵화할 의사가 진짜로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진짜로 찍어 누르기만 한다면 네. 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는 정말 중국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국이라는 뒷마당 다지기. 네. 그것도 당연히 그런 뭐 이유도 있을 거고요. 시 주석도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거기도 봐라, 지금 무역 협상이 북한 문제 오늘 내일 풀려면 합니다. 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양측이 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김정은이 간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안 가고 북미 정상회담하면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게 약간의 신뢰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절도 갖추고 얻을 건 다 얻어내고 전략도 강화하고 그러는 다목적 포석으로 이제 갔으니까 네. 좀 영악한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악한 지도자다 표현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지렛대를 한 번 더 보여주고 그죠? 미국을 상대로 네. 전략도 협의할 수 있고 네. 만만치 않습니다. 말하신 김에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참 얄밉게 뭐랄까 줄다리기를 잘한다 네.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전선이 어디에 형성돼 있냐면은 네. 김정은은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그건 실질적인 비핵화하고 거리가 멀다. 여러 가지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득을 해서 그렇다면 영변 핵시설을 전폐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공이 넘어간 셈인데 미국은 무슨 소리냐. 아직 비핵화 먼저 해라. 네.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약간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재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설득해 볼 테니까 그 대신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선물에 해당되는 약간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뭔가를 해라.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속마음이 그냥 보험만 들고 그냥 협상력만 강화하는 그런 목적밖에 없다면 시진핑 주석이 설득을 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북 제재 좀 풀어주자 이런 입장이지만 중국도 어쨌든 대북 제재를 형식적으로는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중국도. 대북 제재를 오히려 네. 작년 연말쯤에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성의를 보이게 하고 네. 미국이 북한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제재 완화를 남북 경협을 풀어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최상책이 되겠죠. 네. 근데 원래 지난번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그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지 않습니까? 휴전 상태 들어갈 때 그때 중국에 미국이 요구한 것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라고 하는 요구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대북 제재가 결국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알고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협상할 때 조금 도와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입장은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으니까요. 중국 입장은 거기까지 하고요. 미국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금 기분은 안 좋겠죠. 이 또 친구가 갔구나. 참 정말 술책이 강하구나. 네. 그러나 그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북중 간에 서로 정상 간에 만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싫은 내색은 안 좋은 내색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를 시켜가지고 이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그것의 비핵화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는 걸 중국도 잘 알고 있고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서 우리의 좋은 파트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말 안 해도 알지. 김정은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제재를 완화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네. 딱 그 단도를 친 거죠 지금. 네. 거기에 또 뒤로는 대북 무역 전쟁의 키를 사실상 백악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것도 아마 순간에도 이제 작동을 할 미중 겁니다. 간에 지금 무역 협상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북미 대화가 잘 안 풀리면 중국 갔다 와서 그래라고 여러 번 불평을 드러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There has been a big difference since they had the second meeting with President Xi. President Xi could be influencing Kim Jong-un. And I think things changed after that meeting. So I can't say that I'm happy about it. There was a somewhat different attitude after that meeting, and I'm a little surprised. 자, 누가 봐도 북미 대화라고 해도 또 중국과 미국과의 대화라 해도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을 겁니다. 최강대국이고.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 지점에서 물러나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뭔가 작은 합의점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거라도 좀 풀어주면서 조금씩 진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답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이럴 때 중국하고 미리 이제 사전에 노영민 대사가 잘해놓고 오셨다 그거니까 좀 믿어 봅니다만은 중국의 역할을. 중국과의 관계를 잘 해놨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결국 김정은에게 당신이 지금 공정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 네. 그러나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냉엄한 세계다. 미국의 힘은 당신들의 나라의 100배 이상인데 한 번만 더 양보해서 민족의 미래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또 가스관 연결, 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당신의 첫걸음에 달려 있는데 네. 한 걸음 더 내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미국에게는 이게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더라도 북한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정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조금 풀어줘서 좀 비핵화를 이끌어내자. 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사면초가거든요. 미국 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는 속으로는 좀 선물도 주면서 비핵화를 얻어내려고 할지 모르지만 네. 미국 내의 상류층이나 언론이나 의회나 전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3차 대세계전이 났다. 그런데도 북미 정상회담을 못하게 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네.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는데 정상회담 하겠다, 요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을 두고 포카 플레이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장소 싱가포르까지 다 정해놓고서는 갑자기 어느 날 안 한다라고 네. 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깜짝 놀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내고 부랴부랴 수습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직 선거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북한이 약속한 대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네.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카드를 꺼낼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혈맹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굳건함을 보여주고 협상에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혈맹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부터 얘기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에 관한 문제를 강하게 거론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굳건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유리합니까? 대선까지는 한 2년 남아 있어서, 아니면 그러니까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가 지금 하루라도 빨리 풀렸으면 한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더 불리한 겁니까? 겉보기에는 김정은이 불리해 보이지만요. 네. 실제로 김정은은 자기는 앞으로 한 30년 이상 통치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아무리 길어봐야 한 5, 6년에 끝나잖아요. 만약 재임을 하더라도 5, 6년을 난 네.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런 각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김정은이 고개 숙여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추락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1% 이상 성장해 왔다가 작년 한 해 정도만 조금 이제 또 추락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항복할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또 의무량으로 도와줄 거거든요. 과거의 동구는 소련이 붕괴할 때 민주화 과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지금 북한은 정말 김정은에게는 운이 좋게 네. 김정은의 뒤를 봐주는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북한 하나 먹여 살리는 거 힘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오히려 시간 게임을 하면 김정은에게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승산이 더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잘못 지지부진해가지고 북한이 장기전을 간다는 건 북한이 핵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김정은에게 너도 자꾸 기다리면 너한테 손해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은 잘못하면 후회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설득해서 빨리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알겠습니다. 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홍현익 실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교수,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